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5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6년 3월 1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병오년 임진월 정축일이 되겠고 일지는 정축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그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일간 정화는 음화가 되겠습니다. 음화인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하죠. 등촉 지화라고 해서 촛불이라든가 촛불 같은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닥불 같은 개념도 있죠. 캠프파이어 할 때 모닥불 같은 것, 불멍 때릴 때 아주 좋아하는 것이죠. 모닥불. 전기불도 해당이 되겠고요. 물상으로는 네온사인 같은 것 또는 바다에 있는 등대 같은 것도 다 정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 있을 때 정화는 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별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을 때 병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태양이라고 했죠. 태양, 지화. 그래서 음화인 정화가 있으면 양화인 병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화라고 하더라도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이 양화인 병화하고 음화인 정화하고는 성향이 다릅니다.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열기를 발하는 존재이지만 음화인 정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기가 좀 어렵겠죠. 촛불을 태울 수 있는 파라핀이 필요하고요. 모닥불은 장작이 필요합니다.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에는 병화와 달리 정화가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목생화해서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인성이 있으면 좋겠다. 단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정화 같은 경우에는 목왕화식이라고 하죠. 목이 많아지게 되면 목이 오히려 불을 꺼트릴 수가 있다. 이때는 경금으로서 뭐한다?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어저께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병화든 정화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일간일 때는 병화든 정화든 일간일 때는 뭘로 본다? 빛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병화로서 정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뜨거운 열기가 되겠죠. 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도 이것도 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일 때는 뜨거운 열기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보는 것이 좋겠다. 정화든 병화든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굉장히 뜨거워져 조열이잖아요. 이때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뜨거운 열기는 낮춰주고 그 다음에 정화의 불빛 또는 병화의 빛은 보강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 같은 경우 조후할 때 개수를 쓸 수 있지만 정화는 자칫 잘못하면 개수를 쓰게 되면 정화를 꺼트릴 수 있기 때문에 개수를 쓰는 것은 좀 탐탁치 않다라는 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러한 정화가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일단 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음화인 정화가 양토인 진토를 받기 때문에 상관격이 되겠습니다. 단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화는 약하고 토가 왕하니 설기태가 설기과다한 구조. 설기태가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한데 거기서 식상이 많아지게 되면 약한 일간이 더욱더 약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상관격을 달리 그래서 이러한 설기태가 되는 사주를 진상관격이라고도 표현하고 일간이 화이고 상관이 토인이 화토 진상관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진상관격이 되면 뭐가 필요하다?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인성으로서 상관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비의 조력이 필요한데 이때는 비경겁제보다는 인성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격을 논할 때 월지 있는 진 안에 있는 지장간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진 안에는 을목, 계수, 무토라고 하는 세 가지 지장간이 들어가 있는데 또 어떤 것이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집니다.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건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편인격. 간목은 정인, 을목은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에는 칠살격 또는 편관격이 될 수 있다. 무토 투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관격, 화토 진상관격이 되죠. 그러니까 순서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을목 개수가 같이 투출했다? 그러면 개수가 중기가 우선하는 거고, 개수 무토가 투출됐다? 그러면 중기보다는 본기가 우선하는 것이고, 세 개 모두 투출했다? 그럼 당연히 본기가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은 요 정도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이제 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토를 얻었습니다. 자, 진월 자체가 토가 왕한 토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식신인 축토를 봐서 정축 일주, 더욱더 설기는 설기 과다해지면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정화의 불빛도 회강이 되죠. 회기 무광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인비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연지 보게 되면 다행스럽게 오화를 얻었습니다. 정화가 오를 보게 되면은 녹에 해당이 되죠.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되어서 오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정화일간이 약할 때는 탈광을 논하지 않고 겁재인 병화가 정화를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이 문제는 어디 있다? 임수에 있다. 월간의 임수. 임수로서 이제 뭐 어떻게 보강을 하든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화 옆에 임수가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서로 탐합한다. 합하느라고 사주를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 탐합의 문제거지. 그래서 사주가 어느 정도 좀 탁기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생신은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서 화토 진상관격에 설기태가 설기과다해서 일간이 약하다. 근데 일지에서 다시 축토를 얻었기 때문에 역시나 더욱더 일간은 약해지게 되고 정화의 불꽃도 회강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비의 조력이 필요한데, 연지의 오화를 보고 병화 투출돼서 정화를 도와주는 것은 나쁘지 않죠. 정화 오의 뿌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보다 임수가 월간에 투출해서 일간 정화하고 서로 상합, 탐합이요. 탐합해서 탁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축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임수 경금 있으면 이건 수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지 오의 뿌리를 둔 병화의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다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음습해지고, 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일간 정화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일간을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신축시 마찬가지로 토가 많은 진월에 축토에 다시 축토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토가 많아지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썩 좋은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인에도 뿌리를 두고요. 또 인의 생조를 받고요. 오에도 뿌리를 둬서 좋을 것 같지만은 임수 두 개가 일간 정화를 놓고 합을 하죠. 이거를 쟁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탁기가 더욱더 가중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개묘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수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좋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죠. 단 개수가 있으면은 정임합은 일단은 되지 않습니다. 단 뭐가 또 될 수가 있죠? 관살 혼잡은 될 수가 있겠다. 관살 혼잡. 그래서 뭐 개묘시도 썩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생신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있어서, 진의 뿌리를 둔 간목이 있어서 토를 좀 제어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정화를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임합이 돼서 정화는 아무 생각이 지금 없는 상태이지만, 요 간목을 얻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진중개수, 축중개수, 진중개수 있기 때문에 수가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화목화운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반면에 이제 금수운에 갔을 때 오히려 간목 하나 점 정도가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진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단지 이렇게 사화를 하나 얻어서 정화가 좀 더 뿌리를 좀 얻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화가 축중 개수 두 개, 임수는 아무 생각 없으니 이건 수기가 좀 부족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때 요 화운 때 특히나 이제 요 계사 갑오 을미 때 충미충까지 이렇게 되게 되면 요 화대운 때 수기가 좀 부족한 감이 있다. 그리고 뭐 요 이대운도 마찬가지고 임진대운은 임진대운은 없죠. 이 대운도 마찬가지로 수기가 좀 부족한데 그래도 뭐 경신금 있으니까 뭐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병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이 병오년에 병오시가 되게 되면은 반대로 이건 수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충미충이 되는 것은 결탄코 좋게 볼 수가 없겠다. 그 다음에 무신시 같은 경우에도 신금을 얻어서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을 것 같지만, 무토투출해서 이렇게 상관 경관도 될 것 같지만 오해 뿌리를 둔 정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극설교집이 되는 것 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5의 뿌리를 둔 정화이기 때문에 무토투출하면 이간은 더욱더 약해지게 되죠. 경수시 마찬가지, 신해시 마찬가지. 그래서 썩 좋은 생시는 아닌 걸로. 그러니까 딱 보면은 오늘은 뭐 갑진시나 을사시 정도 선택해 볼 수가 있겠다. 병오시는 이제 수기가 부족해서 화대운 때, 을사병오시는 화대운 때 또는 목대운 때, 남자는 화대운이겠죠. 여자는 목운일 거고, 이때 수기가 좀 부족한 것만 어느 정도 잘 넘길 수 있다면 을사병오시 선택해도 괜찮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토가 많아서 문제가지만 간목이 있으니까 한번 갑진시를 선택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